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말하기도 어렵고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익명으로 할게요. 올해 32살이고 결혼한 지는 5년이 되었어요. 남편과는 대학교 동기로 만나서 7년 연애 끝에 결혼했죠. 정말 평범한 커플이었어요.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시작했지만 함께 가구를 하나씩 맞춰가고 주말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 보면서 간식 먹고 정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죠. 남편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피곤해하면 설거지를 대신 해주고 생리할 때는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기념일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너 정말 복 받았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이는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갖자고 했어요. 둘 다 직장인이고 남편도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혼생활을 충분히 즐기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일상이 3년 정도 계속되었어요. 그러다가 남편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변화였어요. 퇴근이 30분, 1시간 정도 늦어지는 거였죠.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빠졌어라고 하면서요. 저도 직장인이니까 이해했어요. 그런데 점점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8시, 9시, 10시, 때로는 11시가 넘어서 들어오기도 했어요. 주말에도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나가야겠어라고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요. 가장 이상했던 건 핸드폰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옆에 있을 때도 자연스럽게 카톡을 확인하고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메시지가 오면 슬쩍 화면을 가리거나 아예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샤워할 때도 예전에는 침실에 그냥 두고 갔는데 어느 날부터는 꼭 욕실까지 가져갔어요. 혹시 급한 연락이 올지도 몰라서라고 하면서요. 저는 정말 일 때문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여자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남편의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와 대화할 때도 예전만큼 집중하지 않는 것 같고 가끔씩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을 때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로 산 옷을 입어도 헤어스타일을 바꿔도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잠자리도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이렇게 3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남편이 급하게 준비를 하면서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야겠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핸드폰에서 카톡 소리가 났는데 화면에 하트 이모티콘이 보인 거예요. 남편은 급하게 핸드폰을 뒤집더니 나가버렸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평소에 의심 같은 거 해본 적 없던 제가 남편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거의 무조건 늦었고 토요일마다 회사 동료들과 골프 치러 간다고 했지만 돌아올 때 골프복 차림도 아니었고 골프 가방도 없었어요. 일요일에는 동창 모임 핑계로 나가기 시작했고요.
한 달 정도 관찰해보니 이건 확실히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친한 친구 민지에게 털어놓으니 언니, 이건 90% 확실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이상했던 건 남편이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나갔는데 이제는 나가기 전에 거울 앞에서 헤어스타일 정리하고 향수도 뿌리고 새로운 옷들도 사더라고요. 왜 갑자기 꾸미고 다녀? 라고 물었더니 회사에서 이미지도 중요하잖아 라고 하는데 회사 갈 때보다 주말에 나갈 때 더 열심히 꾸미는 게 너무 티가 났어요. 그리고 차에서 달콤한 여성용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회사 여직원이 카풀할 때 탔나? 잘 모르겠네라고 하는 너무 뻔한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2-3주 더 계속되자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는데 와이셔츠에 립스틱 자국이 아주 살짝 묻어 있더라고요. 목 부분에 아주 옅게.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남편이 동창 모임이라고 나가고 30분 후에 저도 뒤따라 나갔어요. 남편이 자주 가는 장소들을 다 돌아봤지만 없었어요. 그때 문득 남편이 최근에 새로운 카페 발견했는데 커피가 정말 맛있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카페는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는데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커피를 마실 이유가 없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채로 카페에 도착했을 때 남편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카페 창문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남편이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등을 지고 앉아 있어서 상대방은 보이지 않았죠. 저는 조금 더 나은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상대방의 뒷모습을 봤어요. 긴 생머리에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였어요. 하얀 니트에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얇은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두 사람의 분위기는 정말 연인 같았어요.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고 둘 다 굉장히 달콤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30분 정도 기다리니 둘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카페를 나오는데 그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그 여자는 제 언니였어요. 제 친언니, 저보다 3살 많은 김미영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현실 감각을 잃었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아니, 꿈이어야만 했어요. 이런 일이 현실일 리가 없잖아요. 언니는 제가 결혼할 때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결혼식 때 축가도 불러줬어요.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언니를 저는 위로하고 격려해줬는데 그런 언니가 제 뒤에서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최근 언니가 제게 좋은 사람 생겼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뻐하며 축하해줬는데 그 좋은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던 거죠. 언니는 제 앞에서 제 남편을 어떻게 꼬실지 상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언니에게 조언까지 해주고 있었고요. 정말 이보다 더 잔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날 밤 남편은 평상시처럼 동창 모임 어떻게 끝났어? 라고 물었고 저는 평상시처럼 대답했어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오늘따라 특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온 사람의 표정이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있었지만 이 사람이 낯선 사람 같았어요. 새벽까지 한잠도 못 잤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언니를 만나서 직접 물어봤어요. 언니가 만나는 사람 혹시 민우야? 제 질문에 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리고 민우가 너와의 결혼 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고, 감정이 식었다고,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어.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를 뒤로 하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것을 폭로했어요. 남편은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했고 저는 더 이상 미련 없이 이혼을 선언했어요. 일주일 후 남편은 집을 나갔고 어디로 갔는지는 뻔하죠.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니 처음엔 믿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들을 말씀드리니 아버지는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우셨어요. 부모님은 언니를 용서하지 못하셨고 언니는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고 3개월 만에 모든 게 끝났어요. 그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남편이 처제와 바람을 폈다더라. 언니랑 동생이 한 남자를 놓고 싸웠다더라. 온갖 소문들이 돌았어요. 무엇보다 제일 힘든 건 가족이 해체되었다는 거였어요. 5년간 함께 살던 남편도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언니도 모두 잃었죠.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정말 어려워졌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니와 남편은 지금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외로워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죠. 이것 때문에 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믿어요. 사람을 완전히 믿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사랑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가족도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려고 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힘든 이야기였는데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 조금은 후련한 것 같아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배신당한 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너무 착해서, 너무 믿어서 당한 거예요. 언젠가는 이 모든 아픔이 추억이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저는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저의 실제 경험담이에요. 이런 일이 저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런 상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언젠가 제가 정말 행복한 사람을 만나서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